자녀에게 꿈이 없는 아이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심어주는지, 또 부모 스스로도 삶의 기술을 다 알지 못해요. 특히 자녀를 낳고 나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셀프 코칭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다양한 사례별로, 마치 꽁트처럼, 어떤 거는 에세이처럼,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코칭 팁을 넣습니다.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그래서 자녀를 둔 초등학교 혹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 바로 직전에 있는 미취학 학생들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부모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대로 있지만 뼈대를 보면 가장 중요한 뼈대는 뭐냐면, 인간은 성격과 기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적 기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어떤 뿌리에 따라서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의 DNA를 통해서 어떤 기질들이 유전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유전된 기질에도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예를 들면 아주 온화한 가정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 그런 화목한, 그리고 풍족한, 풍요로운 조건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좀 온순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반면에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척박하고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메마르고 뭔가 좀 결핍과 갈등들이 있겠죠. 이렇게 후천적으로 성장하면서 만들어지는 무엇이 있겠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그리고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성격, 이것은 바로 후천적으로 기질에 무언가가 가해져서 예를 들면 환경도 있지만, 태어난 환경도 있지만, 부모의 양육 형태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직업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이 됩니다. 또 결혼해서 배우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느냐에서 달라지고, 직업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꼼꼼함이 굉장히 올라와서 깜짝 놀랐던 성인의 경우 알고 봤더니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면 외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는 수술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한치의 실수도 고객의 환자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과 수술의를 오래 할수록 어떨까요? 신중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매우 올라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신중함이 10 정도로 태어난 사람이 검사를 해보면 17, 18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저는 보통이고요. 제 동기들은 더 심합니다. 이렇게 외과 의사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직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부모는 자녀 앞에서 주도사기 안정 신중이라고 하는 디스크적 성격으로 나누어 볼 때 어떤 것이 더 많이 자녀 앞에서 발휘될까요? 주도일까요? 사교일까요? 안정일까요? 신중일까요? 주도는 명령하고 리드하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거죠. 사교는 뭘까요? 뭔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다정다감한 것을 말하는 거죠. 안정은 뭘까요? 별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죠. 묵묵히. 주로 허용과 관용이 많습니다. 신중은 뭘까요? 역시 비슷하게 한 발 물러나서 관찰을 많이 하는데, 보다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아주 날카롭게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한마디의 말로 급소를 찝는 것처럼 강력한 한마디를 하죠. 논리적이죠. 그리고 약간 공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성격이 자녀의 대화와 그런 대화의 경험을 통해서 정서를 결정하고, 그 오래되는 반복되는 정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격을 알아야 된다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자전거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전거에는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성격이라고 하는 앞바퀴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는 자전거라는 리더십을 통해서
자전거를 리더십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를 이루는 중요한 것은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핸들이죠. 근데 앞바퀴는 마치 이런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뒷바퀴는 뭘까요? 뒷바퀴는 그 아이가 놓여져 있는 상황적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놓여진 현상, 그 아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공부를 현재 잘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정말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노력조차도 안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 분야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두 가지가 다 낮은 경우도 있겠죠. 의욕도 없고 노력도 안 하죠. 당연히 실력도 없고 이런 아이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어때요? 이걸 일사분면으로 보통 첫 번째 단계로 말하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낮았다가 보통 먼저 올라가는 것은 실력이 먼저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의욕이 먼저 올라가겠죠. 그래서 의욕이 올라간 아이가 있겠죠. 하지만 의욕이 올라가도 아직 실력은 낮은 거죠. 이런 상태가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는 실력이 먼저 올라갈 수 없고 의욕이 먼저 올라가죠. 그랬다가 한동안 이 의욕이 노력을 통해서 실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욕도 높고, 그죠? 그 다음에 실력도 높은 거죠. 이런 아이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죠. 반에서는 당연히 1, 2등 하고 전교에서도 탑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계속 유지되면 좋은데 가끔 이런 아이들도 변화의 양상이 일어납니다. 보통 실력이 먼저 떨어질까요? 의욕이 먼저 떨어질까요? 당연히 실력은 먼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욕이 먼저 떨어집니다. 이렇게 오래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낮은 상태에서 의욕이 먼저 올라가고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실력도 올라가는 게 세 번째 단계고, 의욕이 먼저 떨어지는 게 네 번째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이 단계를 거쳐요. 두 개 다 없다가 의욕이 먼저 올라갔다가, 그리고 실력이 마저 올라갔다가 의욕이 떨어지는 단계의 사이클을 거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녀를 의욕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공부에 대한?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판단이 나오겠죠.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바로 1, 2, 3, 4단계가 다 부모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적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판단하는 게 잣대예요. 예를 들면 뭐 95점 이상이면 공부를 잘해, 94점부터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의 눈높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어느 수준으로 부하를 이끌려고 하는 의도에 따라서 높은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낮은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자전거론에 말하는 앞바퀴의 성격에 따라서 이 상대에 대한 기대, 자신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라요. 그건 뒤에 가서 제가 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이 다양한 그 상황들, 이 상황에 맞는 부모의 리더십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배워야 우리 자녀에게 맞는 리더십을 부모로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핸들이 있죠.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죠. 예를 들어서 이 핸들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철수야, 너가 공부를 만약에 잘한다면 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난 공부하기 싫어. 근데 엄마가 맨날 혼내니까 풀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눈치를 보고 엄마한테 혼낼까 봐 공부하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단계가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책에서는 설명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성적 높이 좀 올려서 엄마가 약속한 선물, 용돈 높여서 받으려고 하지. 이런 대답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서 그러지.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지. 예를 들면 이제 높은 수준으로 가면 내가 옛날에 아빠랑 같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유를 모르고 다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는 몇백 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마이신이 없어서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는 거야. 내가 과학자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과학자가 돼서 그런 개발해서 그 사람들 무료로 나눠줄 거야 라고 하는, 자세히 들여다본 기여라고 하는 개념, 자세히 들여다본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움을 통해서 남을 주려고 하는 태도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두 개의 바퀴와 이 핸들이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목적을 물어보는 의식 수준이 오늘날 그 아이의 성적과 그 아이의 정서적 지능과 그리고 미래의 행복과 불행과 성공의 정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분야에서 한 17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또 다양한 세계에서 나온 다양한 논문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앞바퀴의 성격과 기질, 뒷바퀴에 오늘날 그 아이가 놓여져 있는 상황, 그죠? 거기에 맞는 리더십을 써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 성격에 좋은 것들이, 같은 성격도 좋은 것들이 나오고, 같은 성격인데도 나쁜 것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성격은 같은데 좋은 성격이에요. 성격은 같은 성격인데 나쁜 것들이 주로 발휘되는 성격이 있어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핸들 말하는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이 높다 나쁘다는 이 질문의 5가지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또 부모와 관련이 있어요. 부모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핸들이라고 하는 공부에 대한 이유, 다른 말로 하면 의식 수준, 우리가 기독교인이나 크리스찬이나 혹은 불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뭐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비유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좀 어려우셨나요? 하지만 하나하나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듣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